자, 부족한 경우에는 영상 좀 봐도 됩니다. 자, 일단 다 맞은 사람 여럿 있긴 한데 12개 맞은 사람이 일단 한 명. 13번 아쉽게 틀린 사람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13개인 친구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명 또 있네. 13번. 그리고, 아쉽게도, 10번 틀리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가 됐네요. 으하하하하. 자, 일단, 10번과 13번만 간단하게 한번 좀 봐볼게요. 10번과 13번만. 자, 절대부등식인 것만, 맞아요? 맞지? 오케이. 자, 10번과 13번만 간단하게 한번 좀 봐봅시다. 자,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에서도 x제곱 플러스 25가 10x보다 크다. 그쵸? 그럼 얘는 좌변으로 넘겨서 다 보는 게 낫다 그랬죠. 항상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빼서 대서 비교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근데 얘는 x-5의 제곱. 양수 나오는 거 맞아요. 5 빼고. 그죠? 5 빼고. 그래서 얘는 이게 0보다 크다라 그러면은 x가 5가 제외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어요. 절대부등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5가 아니라는 조건의 한정에서만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x제곱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자, 나도 지금 정신이 없네. 방금 전에 저쪽 초중등과 가서 설명하고 오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완전 제곱식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왜? 어차피 우리가 절대부등식은 전부 다 뭘 사용한다? 제곱하면 음수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 제곱 플러스 4분의 3. 그쵸? 얘는 항상 0보다 큰 게 맞아요. 애초에 최소값이 4분의 3이잖아요. 제일 작은 값이 4분의 3이니까 전부 양수가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도 한번 봅시다. 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 그쵸? 빼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8xy. 자, x제곱에 둘 곱한 거 2배. 그 다음에 16y제곱. 여기에다가 8xy를 뺐어? 8xy를 빼면은 그냥 지워지네. 그쵸? 지워지기 때문에 아예 나와 있는 숫자가 x제곱과 16y제곱만 나오네요. 얘도 0일 때가 최소, 얘도 0일 때가 최소. 전체적으로 0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렇죠? 항상 성립하게 될 거예요. 단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x랑 y가 둘 다 빵일 때. 그렇죠? 이때 한정에서만 최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은 맞네요. 답은 4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13번. 다행히 13번이 있다라는 걸 놓치지는 않았네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반원이 있어요. 자,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현재 10인 상태고요. 어떻게 들어가지? 변기를 일단 잡아야지 뭐. 그쵸? 그래서 얘는 요 길이를 x라고 한번 잡아볼까? 그쵸? 얘를 y라고 잡아볼까? 항상 원은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쵸? 요게 반지름 10으로 나온다. 그러면 확실히 성립하는 식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합이 일정하죠. 그럼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값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 y제곱 결국에는 2xy네요. 따라서 xy는 최대 50까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 최대값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xy가 아니고 2xy죠. 그죠? 2xy. 그래서 2xy는 100까지 갈 수 있다. 왜 자꾸 들어가? 2xy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100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들어갈 예정이에요. 저기 혹시 명제 안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지. 잠깐만, 좀만 볼 거예요. 앉아. 그래서 오늘은 명제 내용을 총정리 설명하고 몇 문제만 풀면서 빨리 넘어갈 겁니다. 빠르게 후딱 정리할 거예요. 호호호. 자, 그러면은 명제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명제는 결국에는 참거짓이 그냥 분명한 문장이죠. 참거짓이 분명한 문장 또는 식. 문장 또는 식.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명제 안에 나오는 걸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죠? 명제는, 조건으로 놓고 온다면, 가정 조건과 결론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 조건은, 뭐예요? 참이 성립할 수 있는 게 어떤 특정한 경우. 에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양변이 모두 존재하는 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양변이 존재하는 식. 그럼 얘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등호를 만족하는 식, 두 번째는 부등호를 만족하는 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등식은 둘로 나뉘죠. 첫 번째 항등식, 두 번째는 방정식. 자, 항등식은 항상 성립해요. x제곱은 x제곱, 뭐 이런 것들 항등식이죠. 자,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자, 얘가 명제면 O 아니면 x. 자, 한 번만 볼게요. 아무데나 OX 한번 써봐요. 자, 명제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자, 정의를 잘 봐야 됩니다. 참과 거짓이 명백한 문장 또는 식이에요.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야. 잠깐. 이야. 역시 다들 잘하는구나. 오케이. 다들 잘하는구나. 자, 멋져. 자, 지금 결과가 2대8. 2대8 가르마인가? 2대8. 야, 역시 제대로 잘했어. 하지만 민주주의 소수 의견도 중요합니다. 자, 명제 맞아요. 명제 맞습니다. 이 정의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게 무슨 충격적인 결과지?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냥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의대로 한번 봐줘야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어때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어때? 항상 참이죠? 명제 맞아요. 참거짓이 분명하니까. 그렇죠? 분명하니까 명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떨까? 방정식은 x제곱은 4x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얘는 명제 맞아요? 얘 아닌 건 알아요. 얘가 명제 아닌 건 알아요. 왜? 얘는 x가 0과 4일 때만 등호를 성립하니까. 그렇죠? 항상 성립하는 경우는 참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x제곱은 마이너스 4, x가 실수라고 돼 있다라고 친다면 자,
아, 명제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명제 맞을까요? 아닐까요? x제곱이 마이너스 4다. 아우, 쟤는 아우,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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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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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무도 안 느꼈는데. 자, 몰표. 10대 빵. 그쵸? 그래도 뭐, 잘했어요. 오케이. 맞아요. 왜? 거짓이 확실하잖아요. 이건 참되는 게 없어요.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다. 그걸 우리는 그냥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이게 따지고 보면 조건이구나. 이건 명제예요. 이건 명제. 확실하게 참이거나 확실하게 거짓인 거. 아예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에 관련된 조건들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집합이라는 게 튀어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조건들 가지고 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게 참이다. P면 Q이다가 참이다. 면은 두 줄로 들어가죠. 그죠? 두 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진리집합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포함관계로 볼 수 있네요. 그쵸? R의 P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Q 안에 다 포함된다. 자, 그래서 포함관계 아니면 우리는 애초에 이거는 뭐 참이다 거짓이다 이걸 말을 못하죠. 그죠?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그때 우리 P를 뭐라 불러요?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된다면 얘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죠. 조건 중에서도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Q는 뭐라고 불러요? 그죠?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게 되네요. 그죠? 뭐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 충분 조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총. 그죠? P가 총을 쏘네. 총. 그럼 Q는 8에 맞았어. 8. 미안. 자, P는 총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이고 Q는 8에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미안해. 8. 8. 괜찮아요? 오케이. 자,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솔직히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이라는 용어가 중요한가요? 사실 그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포함관계가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가 충분 조건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문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딱 그 용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도 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냥 부등식도 있어요. 하지만 위에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부등식. 자, 이런 부등식을 뭐라고 부른다? 조건 부등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은 또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거. x제곱은 0보다 커졌다. x가 실수일 때. 그렇죠? 얘도 참인 명제예요. 그렇죠? 요것도 참인 명제. 절대 부등식은 이미 다 명제인 상태입니다. 참으로 확실해요. 자, 그러면은 조건 부등식은 그렇죠? x제곱이 무슨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 그렇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건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조금 있기는 해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냐면 정리와 증명이라는 게 있죠. 정의. 그 다음에 증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요새 요 용어로 직접적인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진 않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검토해본다 생각하고 그냥 좀 볼 거예요. 정리는 뭐예요? 정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증명된 거. 그죠? 증명된 거. 참인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증명된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자, 얘는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정리죠. 정리. 얘 참인 명제예요. 괜찮지? 참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정리랑 정의라는 것들이 명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다 명제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확실하게 참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뭐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뭐 잘 몰라도 돼요. 뭐 연산 법칙이라든가 드모르간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걔네는 왜 법칙이라고 불러요? 증명이라고, 정리라고 안 하고?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죠? 완벽하게 증명이 안 된 것들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힘의 법칙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법칙은 명제예요? 아니에요. 그죠? 법칙은 명제가 아니에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왜 법칙이라고 쓰는 거야? 왜 법칙이라고 하면서 쓰는 거지? 광속불변의 법칙. 그쵸? 빛이 정말로 안 변하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쓰는 거지? 광속이 불변한다라고 해놓고 우주를 해석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현재 다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일단은.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이걸로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증명이 되건 아니면 반례에 의해서 깨지건 그러면서 이제 과학은 계속 발전하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리는 증명된 거고 정의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얘는 그냥 약속. 그래서 정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자, 요거는 참인명제 맞죠? 참인명제 맞아요. 근데 얘는 정의예요. 그죠? 정의. 정의는 승리한다. 그죠? 정의. 자, 얘는 정의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는 뭐냐? 정리는 이런 거.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 요거는 정리예요. 요건 정리입니다. 뭐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정삼각형은 이미 이걸로 확정이 나 있는 상태야. 이걸로 약속을 한 거지 뭐에 의해서 유도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로 약속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정삼각형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해 놓은 겁니다. 세네가의 크기가 같다 라는 걸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리라고 볼 수 있구나.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정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정리죠. 그죠? 정사각형은 네 변 길이가 같다. 얘는 정의예요. 괜찮죠? 그래서 정의는 다 외우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정의는. 자, 근데 이 정의랑 정리를 우리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는다. 요새는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쭉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역과 대우에 관련된 거, 진리집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좀 내비둘게요. 자, 그러면은 역과 대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P면 Q이다가 원래 존재하는 원명제라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역이라고 하는 건 그쵸? 둘이 순서를 바꿔놓은 거죠. 거슬역자. 그쵸? 그래서 얘는 역인 명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금은 빠졌지만 이라는 명제가 있었어요. 이는 다를 이자라고 해서 부정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럼 얘를 왜 뺐냐? 별로 필요 없지 않냐? 라고 해서 그냥 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쓴 이유는 뭐예요? 이에다가 역을 씌우면 not Q면 not P다가 되면서 뭐가 나와요? 그죠.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대우가 나오죠. 와우. 와!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대우고 요 둘 사이의 관계도 이인 관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자, 얘네 둘도 서로 어떤 관계? 얘네가 이제 대우인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대우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대우를 쓰는 이유는? 그치, 증명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왜? 얘랑 얘는 참 거짓이 똑같죠. 그쵸? 얘가 참이면 얘 무조건 참이죠.
왜? 아니 너무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P면 Q에다가 차이면은 진리집합 입장에서 P는 Q 안에 포함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P가 지금 Q 안에 포함됐다 라면은 어때요? 자, 전체 집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 어때요? 반대로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은 사실상 둘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증명하기 힘들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게 대우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은 참거짓을 공유하는데 역은 참거짓이 똑같나요? 그건 아니죠. P가 Q 안에 포함된다고 해서 Q가 P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서로 같은 집합인 경우만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는 증명도 들어가네요. 자,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낸 게 뭐였죠? 자, 명제 증명이에요. 자, 명제는 증명하는 게 어때요? 어려워요. 그렇죠? 명제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진리집합이라는 걸 써서 포함관계로 푸는 거예요. 왜? 될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명제를 증명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참인 걸 증명할 때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진리집합 이용해서 포함관계로 증명하는 방법. 그렇죠? 요거 하나. 자, 이게 가장 직접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P가 유한집합이다. 걔는 그냥 다 해보면 돼요. 그렇죠? 뭐 무한집합이더라도 뭐 자연수 조건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눈에 띄는 애들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걔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조건이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일이 다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차라리 거짓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P면 Q에다가 참이 아닌 상태다 라면은 여기에 뭔가 원소가 있으니까 참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 중에 하나만 보여줘도 어차피 거짓인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명은 제일 대표적인 게 발레 보여주면서 증명하는 거죠. 안 되는 거 딱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거짓이 나오잖아. 참은 헷갈리는데 발레는 쉬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참인 거야. 참인 건데 도저히 증명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때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나온 중간 단계가 법칙이에요. 맞는 거는 같은데 도저히 증명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일단 법칙으로 냅두는 거야. 오케이? 약간 그 느낌입니다. 그만큼 참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또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3단 논법 P이면 Q이다 가 성립하고 Q이면 R이다가 성립하면 P가 Q 안에 포함되고 Q가 R 안에 포함되니까 P도 R 안에 포함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다 성립하네. 그렇죠? 나중에 대우까지 써서 나달이면 낫큐면 낫피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냐? 있죠. 참인 걸 증명하는 다른 방법. 그게 뭐예요? 귀류법. 자, 기말고사 그냥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뭘로? 서술형으로. 서술형으로. 꼭 쓸 줄 알아야 돼요. 꼭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루트 2는 무리수다. 그렇죠?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때 이 귀류법 종류도 두 가지예요. 원래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류로 귀결되는 방법이라서 결론 조건의 부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 조건의 부정을 이용해주는 모든 애들을 귀류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작은 의미의 귀류법은 아예 그냥 가정의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의 모순을 일으켜서 애초에 그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대우로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죠? 대우 증명법. 얘도 결론 부정 이용하잖아요. 낫큐 이용해서 들어가니까. 그렇죠? 다만 낫큐면 낫피다라는 걸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대우를 통째로 써서 아예 포함 관계를 끝장내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귀류법 중에서 대표적인 거 뭐라 그랬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이거 증명 쉬워요? 어렵죠?
얘 어떻게 증명할까요? 루트 2가 무리수인 거래. 그쵸? 얘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체 수체계를 한 번만 봅시다. 그렇죠? 고등과정에서 나타내는 수체계. 자, 이 안에는 일단 실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허수가 있겠죠. 자, 실수가 아니면 허수다. 둘의 구분 기준은 어디 있어요? 원래 실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제곱해서 음수 안 나온다.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다만 제곱해서 대소 비교가 안 되는 애도 있죠.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유무 가지고 실수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어요. 자, 유리수랑 무리수의 경계 기준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유리수 있죠? 왜? 유리수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예요? 있을 유자에 비율 이자. 그렇죠? 이게 비율이 있는 수예요. 비율수. 그렇죠? 3대 4라는 비를 비율로 나타내면 4분의 3 아니면 3분의 4. 그렇죠? 이렇게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유리수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수분의 정수가 되는지, 그렇죠? 분수꼴로 쓰더라도 이게 정수가 아니면 안 돼요. 분모는 정수가 아닌 거. 그러면 둘의 경계 기준은 유리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무리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렵다고요. 못한다고요. 얘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고요. 아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루트 2가 일단 실수인 건 알겠어. 그렇죠? 루트 2가 실수인 건 알겠어. 근데 유리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무리수인 걸 증명을 합니다. 괜찮죠? 루트 2가 무리수인 건 증명 못한다 그랬어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무리수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루트 2가 실수인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는 무리수인지 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수는 알고 있는데 유리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무리수라고 확정 짓는 거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큰 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정수분의 정수가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럼 루트 2에다가 분수꼴로 써야 되겠죠? P분의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 2는 양수, PQ도 둘 다 양수로 잡아볼게요. 그럼 양의 정수네. 그러면 자연수네. PQ는 자연수. 자, 근데 여기서 가능한 한 조건은 좀 까다롭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쵸? 아니다. 이걸 먼저 얘기해야지. 루트 2는 유리수인지 증명할 거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수가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유리수로 가정해줘야 되는데 이때 얘는 분수꼴로 썼지만 예를 들어서 6분의 4 같은 경우 보다는 3분의 2가 낫겠죠. 이게 조건이 좀 더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약분된 분수라 그래서 기약분수라고 부르죠. 자, 기약분수들은 항상 분모 분자가 어때요? 서로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PQ는 서로소인 자연수구나 라고 일단 써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서로소가 될 수 없어서 얘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분수도 싫고요. 루트도 싫어요. 이 양변에다가 P를 곱해주고 제곱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왜?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2P제곱은 Q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자연수죠. 자연수도 되니까 2배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P제곱이 2배수 짝수이므로 Q제곱도 어떻게 된다? Q제곱도 짝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게 뭐예요? Q제곱이 짝수이므로 2배수이므로라고 써도 돼요. Q도 짝수다. 얘는 증명해야 되잖아. 그쵸? 증명해야죠. 얘도 증명해야 됩니다. 다만 서술형에서 이렇게 나오면 얘는 그냥 바로 써도 돼요. 얘는 왜 교과서가 그렇게 그냥 쓰고 있어요? 다만 얘를 별도로 증명해야 되면은 따로 해서 봐줘야 됩니다. 귀류법으로 가도 되고 대우증명법으로 봐도 돼요. 일단은 대우증명법으로 볼게요.
자, n제곱이 2배수이면 3배수로 가볼게요. 3배수이면 n도 3배수이다. 자, 귀력법으로 n이 3배수가 아닌 경우만 따져도 됩니다. 하지만 대우로 갈게요. 대우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대우는 n이 3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n이 3배수가 아니면 어차피 자연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케이스 1번.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k에다가 정수라고 써도 되고요. 뭐 1부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거는 자연수 조건이 있으면은 k는 1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3k 플러스 1로 쓴다면 k는 0부터 들어가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이걸 가지고 n제곱을 구해보면 어때요? 9k제곱 빼기 2 곱하기 2배 12k 플러스 4. 그래서 3으로 묶어주면 1로 나오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구나. 3배수가 안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 값이 이번엔 3으로 난 나머지가 2인 애들로 볼게요. 그렇죠? 1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그럼 요것도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n제곱을 해보면 9k제곱 빼기 6k 플러스 1. 와, 얘도 지금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예요? 1. 그쵸? 뭐야. 3배수 아니면 제곱수들이 전부 나머지가 1로 끝나요. 나머지가 2도 없어요. 그렇죠? 다 1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n이 3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배수가 아니다. 가 참인 게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참인 게 증명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q제곱이 짝수면 q도 짝수다. 똑같이 하면 증명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q를 2a라고 한번 해볼게요. 2a. 자, 그럼 이때 a는 자연수가 될 거예요. 자, 그거를 1번식에다가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2p제곱은 q 집어넣으니까 4a 제곱이 되겠고 p제곱은 2a 제곱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p제곱이 짝수예요. 그렇죠? 따라서 p제곱이 짝수. 이므로 p도 짝수. 그렇죠? 그러면은 q도 짝수인데 p도 짝수예요. 따라서 p와 q는 서로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분수꼴로 쓴다면 얘는 서로소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소 조건에 모순이 된다. 따라서 애초에 이렇게 조건 잡고 쓸 수가 없다. 유리수로 표현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라고 본 거죠. 자, 그래 놓고 유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다 라고 들어왔다라는 거. 무기 안녕. 잘 가. 뿅. 어떡해. 가셨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일단 다 떠들기는 했는데 혹시나 해서 저기 5페이지에 왼쪽 귀력법이라고 하는 거에 예시로 루트가 무리수다라는 걸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우리는 증명을 해줘요. 자,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적인 증명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간접 증명이라는 걸 몰라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증명 못하니까 돌려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직접적으로 증명 못하니까 자, 직접적으로 증명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돌아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얘 말고 또 있어요. 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걔는 대수에서 합니다. 걔는 대수에서 해요. 왜? 뭐가 잘 안 돼? 괜찮아? 알았어. 자, 그러면 요거 다음 시간에 서술형으로 하나만 낼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 서술형으로 내신에서 그냥 무조건 연습해 놔야 돼요. 이거 딱
딱 문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큐하고 3분 만에 발라줘야 됩니다. 땡큐하고 너무 중요도가 높으네요. 출제 확률은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 요거? 아, P 넘기고 양변에 제곱했어요. 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2P 제곱이 Q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오케이. 알면 한번 써볼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화요일날 테스트에 넣어놓을게요. 화요일날. 요거 연습 꼭 해야 됩니다. 요거. 오케이. 자, 그래서 명제 증명까지 다 했어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까지 다 했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은 조금만 있다가 좀 봐볼게요. 조금만 있다가. 자, 그러면은 명제 관련된 문제 중에 조금 헷갈리는 거를 잠깐만 한번 봐볼게요. 지금은 이거 단권화 위주로 다시 줬는데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어서 이거 하루에 한 단원씩 좀 빨리빨리 끝낼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로 볼 겁니다. 지금 기본기 먼저 잡으려고 요거를 뽑았어요. 자, 85번 한번 해볼게요. 85번 이용. 오케이. 푼 친구들은 다른 거 잠깐 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 풀었나? 어디까지 풀었어요? 무리함수까지 다 풀었어? 엄청 빠르다. 레벨 5까지 다 풀었어? 응? 화이팅. 오케이. 우리는 이거 다 풀어서 냈었지? 오케이. 유리 함수도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오케이. 오케이. 자, 레벨 4, 5 위주로 마무리 정리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 것들인데 혹시나 해서 또 보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렇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죠. 이렇게.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맞았네. 그렇죠. 다 맞았네요. 자, 뭐예요? 실수 값들 중에서
둘 다 만족하는 게 한 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만족하는 거. 그러면은 얘랑 얘랑 둘 다 만족하는 경우가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무슨 뜻이에요? 요 말은 곧 P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죠? 교집합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하는 게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4부터 7로 나와 있죠. 요건 지금 x-2, x-k.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요것만 한번 보자. 그럼 얘는 2와 k를 제외한 나머지가 될 거예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2k. 그렇죠? k가 더 큰 경우 요 범위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거. 자, 2보다 k가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k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k가 2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자, 근데 k가 2보다 작은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k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밖에 없죠. 그렇죠? 1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k가 1인 경우의 현장에서는 저기서 4부터 7까지 라고 했는데 공통된 게 있네요. 그래서 k가 1인 경우는 지금 가능하다. 당연히 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이게 4가 몰라 어딘가 있어요. 그게 7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만 대주면 교집합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괜찮죠? 그러면 뭐야? k는 4보다 커야 되고 7보다 작아야 되나? 4보다 작은 건 상관이 없죠. 괜찮아요? 다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리고 k랑 7은 같아도 돼요. 왜? 교집합이 있기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k는 7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큰 거 중에서. 그렇죠? 와, 그러면 k는 2보다 작은 거 중에서 1. 되죠? 그럼 k가 2면은? 얘 k가 2면은 왼쪽, 오른쪽 다 돼요. 얘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이 전부 가능합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하나씩 좀 찢어서 잘 들어와 줘야 돼요. 오케이? 자, 레벨 4 쪽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만 좀 가볼게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아이고, 90번 미안해. 90번 한 번만 해볼게요. 90번. 자, 지난주 토요일에 사실 요 내용들 했었어요. 자, 근데 한번 빠르게 정리한 상태였고요. 레벨 5를 오늘 갈 겁니다. 이거 다 했나?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H 안에 F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H 3x 플러스 2가 지금 2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 3x 플러스 2를 갖다가 뭐 t 같은 걸로 치워나면 x는 t 마이너스 1의 3원. 그지? 오케이, 오케이.
자, 둘 다 만족하는 정수 x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그쵸? 교집합이 정수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 문제는 교집합의 정수가 하나인 거지. 뾰롱 뾰롱. 너무 쉬웠다. 그치? 오케이. 자, P를 조금 정리해보면 x-4,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렇죠? x는 마1과 4 사이. 그렇죠?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밑에 거는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되죠. 2aa, -3, -1. 그래서 2a-1과 a-3이니까 마마 들어가면 또 xx 가지고 인수분해가 똑같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x 빼기 2a-1과 x 빼기 a-3. 요게 0보다 커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0보다 커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양쪽이 바깥의 범위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깥쪽 범위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지금 a-3이랑 2a-1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3이 2a-1보다 작을 때. 그렇죠? 요 상태면은 a-3, 2a-1, 빵꾸 뚫려 있네요.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요게 범위가 어떻게 돼요? a는 -2보다 큰 상태예요. 그죠? a가 -2보다 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a가 -2면은 둘이 똑같은 상태죠? 그럼 실수 전체 다 돼요. 그죠? 다 됩니다. -2 딱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예요? -5잖아요. 그렇죠? -5를 딱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다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얘랑 놓고 본다면, 이 안에서 정수 조건인 거 이거 다 포함되잖아요.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그렇죠? 당연히 얘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얘는 안 될 거예요. 왜? 지금 얘가 만약에 얘가 -2면은 얘는 지금 모든 실수 다예요. 모든 실수 다.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거면은 어차피 얘밖에 없죠. 근데 이 안에 정수가 4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반대예요. a-3이 2a-1보다 큰 경우. 그렇죠? 그럼 이때는 a가 -2보다 작은 상태. 범위가 2a-1, a-3. 그렇죠? 얘도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1부터 4까지의 정수가 딱 하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 자, 2분만 이따 마무리할게요. 껌줄까? 괜찮아? 춥진 않아? 문 닫아줄까? 알았어. 추우면 얘기해요. 근데 추울 것 같진 않은데 춥진 않지.
어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래요. 화이팅. 오케이. 지금 샤워랑 이렇게 둘이 같이 돼 있으면 둘이 연습해야 돼요? 연속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알았어? 미분. 아, 얘는 연속이 맞긴 해. 근데 그거는 연속이라는 걸 몰라도 이 조건 자체가 연속돼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기는 해요. 왜냐면 둘 중에 큰 거지. 둘 중에 작은 거지. 두 함수값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같아지는 경우를 전후로, 크로스에서 지나가는 걸 전후로 둘 중에 작은 것만이에요. 오케이. 잘했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와,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로 나와야 되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는데, 뭐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큰 거네.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그쵸? 그러면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 일단 얘는 안 되고, 얘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자, 요 케이스에서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죠? 마이너스 5가 이미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5가. 그럼 얘는 마일부터 4 사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넘치죠? 그렇죠? 이미 넘쳐요. 얘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잖아요. 더 큰 건데. 그렇죠? 그래서 되는 건 어차피 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이 안에서 또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것 중에 0 하나가 있고요. 그럼 마일부터 4 사이. 그렇죠? 0만 들어가는 경우. 그죠? 이것도 가능한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3이 0보다 크다. 같아도 돼요. 그죠? 같아도 됩니다. 왜? 얘가 갖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0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뭐죠? 4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4는 2A-1보다 작아야 될까요? 커도 돼요. 그렇죠? 3만 안 들어가면 돼요. 3. 그렇죠? 커도 상관없어요. 3만 왼쪽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2A-1은 3보다 커야 된다. 등호 들어와도 돼요? 안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 조건 아니면 반대로 3은 되는데 0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요거까지 두 가지를 다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3은 된다. 그러면 3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3이 되는 경우라면은 A-3, 2A-1. 우와. 안 되겠다. 요거하고 잠깐 쉬어야 되겠다. A-3, 그 다음에 2A-1.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요 범위 안에 얘는 지금 0은 있고 3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는 3은 있는데 0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0이 없는 거.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겠네요. 4가 여기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안에 여기 나와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는 2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2보다 커야 됩니다. 2A-1은 2보다 크지만
3보다 작거나 같다. 같아도 상관없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0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0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A-3은 0보다 작아야 되나? 그렇죠.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1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1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이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A-3은 0보다 작다.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울러서 본다 그러면은 A는 3보다 커 낫다. 그 다음에 넘기면 A는 2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해야 되네. 어차피 이것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인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마이보다 큰 것 중에서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본다면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나? A가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넘겨주면 응? 3만 썼네. 이거 4를 안 썼네. 4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이걸 안 썼네. 그렇죠. 그러면은 A는 2보다 크지만 얼마죠? 2분의 5보다는 작다. 그렇죠.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안 넣으면 다 포함해버리니까. 그래서 A는 요거랑 요거죠. A는 2보다 크지만 2분의 5보다는 작다. 그렇죠. 요거까지. 그래서 둘 다 만족해줘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경우 없는데 그러면? A-3 0보다 커 낫다. A는 3 이상. 2A-1은 3보다 커야 되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와, 이거 둘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 그렇죠?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없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될까요? A는 3보다 작다. 그리고 A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분의 3보다 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둘 모두 만족한다 그러면 얘만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게 2범위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 값으로 가능한 거는 정수 A의 합. 이걸 내가 왜 썼지? 이거 왜 썼지? 이걸 쓰면 안 되는데. 얘를 쓰면 안 되는데. 이걸 쓰면 안 되는데. 요건 필요가 없고. 왜냐면 어차피 얘는 4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2A-1은 오른쪽에 해당하는 게 3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라 4는 아예 비교 대조할 필요가 없네요. 왼쪽으로 더 가도 상관없어요. 3보다만 크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0만 지금 근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니까 얘가 문제가 되네요. 여기 1보다 작아야 되네. 그렇죠? 이게 0보다 크고, 그렇죠? 여기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1보다 작다. 아쉽게도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는 0, 3보다 커놨지만 4보다 작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A는 2보다 다 커야 되네요. 자, 그래서 요거랑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자연수로는 3과 4밖에, 3과 2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2랑 3 됐으니까 답이 2번 5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뭐 크게 엄청 어렵지는 않은 거고요. 알았어. 잠깐 10분만 쉬었다 갈게. 미안.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미안. 고생했어. 파이팅.